기다리던 디지몬 어드벤처 극장판 라스트 에볼루션 키즈나의 개봉일은 일본 개봉 예정 날짜 기준으로 올해 2월 21일로 멀게만 느껴졌던 저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이번 극장판이 영화관에 상영될 수 있을까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마도 저희는 VOD로 구입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간단하게 모아 정리하고 예고편들을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파워 디지몬 결말은 주인공들이 성인이 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활발한 성격의 축구가 특기인 것을 자주 보여줬던 신테일은 외교관이 되었고, 하모니카를 불다가 중학교 때 밴드부 보컬로 들어갔던 매튜는 우주비행사. 그동안 보여준 성향에 연관 있는 직업들이 아니라 꽤나 충격적이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워 디지몬 결말에 공개된 주인공들의 모습과 개봉 전 공개된 주인공들의 정보를 간단히 비교해보면서 이번 극장판의 분량을 더 많이 보여줄 것 같은 주인공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극장판 속 시간대는 주인공들은 모두 대부분 대학생의 나이가 된 설정입니다. 신테일은 정치경제학부 4학년의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대학은 갔지만 아직 장래에 무엇을 할지 못 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매튜는 이공계열 4학년이며 음악은 취미의 선으로 즐기기로 하고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공부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축구를 좋아하던 소라는 어머니의 같은 화도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고 최근 꽃에 대해 공부를 위해 모두와 별로 만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나는 인터넷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업을 한다고 하며 장한솔은 대학생의 회사를 경영하고 디지몬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전세계에 선택받은 아이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어릴 적 피만 보면 기겁을 하던 의사 집안의 정석은 의대생이 되어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하네요. 리키는 장래의 일을 막연해 하고 있는 문학부 대학생이며 여러 외국어를 배우고 아동문학 동아리에 제적하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신나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전문대생이라고 합니다. 최선에도 전문대생의 라면 가게를 위한 수행의 길을 결정했다고 하며 조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매일 공부 중이라고 하고 서정우는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생의 정의감이 남달라 디지몬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홍예진은 공대생에 현재 스페인에 유학 중이라고 하며 선택받은 아이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해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하는 유일하게 아직 고등학생 나이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부를 목표로 공부에 전념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파워 디지몬 결말 부분과 비교해서 보면 신테일과 매튜를 제외한 대부분 파워 디지몬 결말에 나온 모습과 이어지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장래를 못 정했다고 알려진 신테일과 매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둘의 미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줄 것으로 짐작이 드는 만큼 이번 극장판을 통해 그 이야기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비교적 분량상 신테일과 매튜가 주를 이룰 듯 하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커플링인데요. 어드벤처 1기에서는 누가 봐도 신텔과 한소라의 커플링이 보였었지만 끝내 파워 디지몬 결말에 한소라는 매튜와 결혼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커플링으로는 홍예지와 서정우로 볼 수 있겠는데요. 홍예지는 초창기부터 천재로 알려진 서정우의 팬이었으며 이후에는 서로 유대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전 신텔과 한소라처럼 직접적인 커플 구도는 보여주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둘의 커플링도 역시 예상치 못한 커플 구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극장판에서는 보통 잘 그려지지 않았던 이 두 커플링의 구도, 특히 그동안 잘 안 보여줬었던 홍예지와 서정우의 커플 구도를 기대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번 작품은 그래서 어드벤처 트라이랑 이어지느냐 마느냐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다른 많은 분들이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도 하는 만큼 제 예상도 역시 어드벤처 트라이랑 이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드벤처 트라이는 남기고 간 떡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워 디지몬 주인공들의 실종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그드라실과 알파몬, 그리고 호메오스타시스의 편인 헝몬 등 결말 부분에서는 디아블로몬이나 마왕몬이 다시 등장할 것 같은 대사도 나와 이후에 나올 차기 작품에 이런 떡밥들을 풀어줄 것처럼 여지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번 극장판의 최종 빌런은 에오스몬이라는 신규 디지몬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극장판의 시간대는 어드벤처 트라이처럼 고등학교 시간대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 된 시간대이기도 하는 만큼 이런 떡밥들을 이번 극장판 안에 다 풀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빌런이 등장한다? 라는 전개는 매끄러운 진행도 아니고 내용만 산만해지겠죠.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다수의 선택받은 아이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파워 디지몬 결말 부분에 다수의 선택받은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설정과 일치하고 반대로 트라이 속에서는 그런 설정은 안 보여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디지몬에 대한 여론 또한 좋지 못한 분위기였죠. 이것만 봐도 트라이 속에서 디지몬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개선이 되는 과정도 그려야 될 텐데 작품이 이어지는 시간대를 저 중간에 골칫덩어리인 어드벤처 트라이만 빼면 완전히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하겠죠.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트라이는 어드벤처 속 평행세계의 이야기인 걸로. 다음으로 어드벤처 트라이랑 안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트라이가 여러 혹평을 받았던지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엔 제발 메이크 같은 바람캐가 나오지 말아라. 이번에는 메노와 벨루치와 아무라 쿄타로라는 새로운 두 인물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느낌상 메노아라는 인물이 메이코 같은 포지션인 느낌이 들지만 설정상 메노아는 디지몬 연구를 하는 과학자에다가 14살에 유명 대학에 입학한 신동이라고 하며 작중의 신테일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알려진 만큼 나름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을 걸로 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때문에 전에 너무나 소심한 성격으로 나왔던 메이코와는 상반되는 걸로 볼 수 있어 신테일 일행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걸로 보이네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황제 드라몬도 천사 날개 일본도 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전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오메가몬 머시풀 모드의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종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메가몬 머시풀 모드나 우려하는 황제 드라몬의 새로운 형태가 나온다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진화체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 새로운 진화체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태 공개된 예고편들을 살펴볼까요? 신테일은 전투를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 디지바이스가 아닌 아이폰처럼 생긴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V점프에 공개된 정보로는 모든 주인공들의 디지바이스가 장한소레이의 기존 디지바이스에서 스마트폰 디지바이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고편에서는 디지바이스의 모습도 자주 나오는 거 보면 스마트폰 디지바이스를 쓰다가 모종의 이유로 다시 기존 디지바이스를 쓰게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걸로 통해 아무래도 요즘 세대 8기존 아이템인 스마트폰 케이스를 굿즈로 출시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지바이스와 새로운 스마트폰 디지바이스의 장면을 보면 원형의 형태로 모인 바늘 같은 것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 바늘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은 파트너 디지몬과 헤어짐을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것이 헤어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남은 시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파트너 디지몬의 남은 진화 가능 횟수를 의미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다만 저의 뇌피셜로 이 부분에 대해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저 표시는 저 두 개의 이유들이 서로 비례하는 식으로 소모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근거들을 알아보기 전에 예고편 속 장면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 예고편 중 선택받은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있는 이유가 언급되었는데요. 자세하게는 미래로 이어가는 무한한 선택지의 힘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 문장을 저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아이들은 미래를 그리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현실적인 면에 수긍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편이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인 메노아는 주인공들이 저 힘을 다하면 파트너 디지몬과 이별을 해야 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마치 이거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 디지몬과 헤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어드벤처 세계관에서는 나이가 성인인 거와 어린이라는 것을 구분지어 명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파워 디지몬 속 다 큰 성인인 마일도가 뒤늦게 통통몬을 만난 것도 뒤늦게 참여한 마일도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볼 수 있었듯이 이번 극장판은 어드벤처 트라이와 다르게 어드벤처 속 만들어진 설정을 잘 활용하고 스토리를 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점점 일상 속에서 현실에 타협보게 되는 주인공들이 저 표시가 사라질수록 어른이 되어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투 중이 아닌 집안에서도 표시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면 소제목에 마지막 진화가 들어간다는 점이랑 예고편 중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진화다 라는 문장을 내뱉는 장면 등이 있었는데요. 예고편 속 장면을 더 살펴보면 싸움을 망설이는 신테일과 매트를 향해 아구몬과 파피몬은 각오한 표정으로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진화라는 거와 앞서 말한 우리들의 최후의 진화라는 멘트가 마치 진짜 무언가에 대해 각오와 다짐을 하며 마지막 전투를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최후라는 단어는 또 마지막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제목에 마지막 진화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어울리죠. 또 예고편 속 매너아가 말하길 무리한 전투에 임할수록 파트너 디지몬과의 이별을 앞당긴다고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무리한 전투라고 하면 높은 세대의 진화를 요구하는 건 필수일 텐데요. 이런 점들이 앞서 제가 말한 남은 진화 가능 횟수랑 어울리는 설정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의 뇌피셜을 정리하자면 꿈을 펼쳐나가는 순수함을 가진 아이는 선택받은 아이라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선택받은 아이는 파트너 디지몬을 진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 하지만 선택받은 아이가 점점 현실에 타협해가는 어른이 되어가면 자격 박탈에 가까워지는 동시에 진화시킬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진화를 시킬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되게 된다. 그래서 한정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을 다 쓰면 선택받은 아이의 자격이 박탈된다. 또는 어른이 되면 선택받은 아이의 자격도 특별한 힘도 다하기 때문에 자신의 파트너 디지몬과 헤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 디지바이스의 표시는 저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라는 저의 뇌피셜로 한번 추측해보았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며 재미로 봐주세요. 이어서 앞전에 언급한 주인공들의 새로운 진화 개체로 보이는 두 디지몬. 기존 어드벤처 주인공들의 전략인 오메가몬과 황제 드라몬이 아닌 실루엣만 봐도 전혀 다른 외형을 갖춘 디지몬으로 볼 수 있으며 저 진화 방법이 단일 개체 진화인지 조그레스 진화인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단일 개체의 진화라면 저의 추측으로는 아구몬과 파피몬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저는 비교적 분량상 신텔과 매튜가 더 많을 걸로 보고 있다고 했던 만큼 그리고 예고편 속 위기의 상황으로 금이 간 두 개의 디지바이스가 최후의 전력으로 진화의 빛을 발하는 장면을 보면 신테일의 상징인 주황빛과 매튜의 상징인 푸른빛을 내고 있는 만큼 최후의 전투도 이 둘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실루엣을 살펴보면 두 개체 모두 인간 형태이며 특히 왼쪽 개체는 발의 생김새와 공룡처럼 커다란 꼬리로 보이는 등 그레이몬 계열 같은 용인 형태의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만 오른쪽 개체는 가로문 계열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저 두 개체는 실루엣만 봐도 오메가몬이나 황제 드라몬 같은 멋진 비주얼인 느낌도 딱히 들지도 않아서 약간 그냥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이번엔 가장 우려한 일본풍 소스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신체 스펙이 머큐레몬 같은 스타일 같은 느낌이라 하지만 단일 개체 진화가 아닌 조그레스 진화 개체라고 한다면 설득이 되지 않는 저 실루엣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왼쪽을 그레이몬 계열과 V몬 계열로 융합해도 괜찮아 보이고 오른쪽도 가루몬 계열과 스틱몬 계열로 섞었다고 쳐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 진짜로 분량을 마지막까지 신텔과 매튜 위주의 전투로 가게 되면 그거대로 기대한 팬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드벤처 극장판 시리즈 중 디아블로몬의 역습편을 보면 초반엔 신테일의 일행이 주력으로 나서 다가 마지막에는 최선의 일행이 최후의 전력이었던 오메가몬의 힘을 전달받게 되면서 황제 드라몬이 팔라딘 모드로 변형해 아마게몬을 쓰러뜨린 전개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전개 방식은 1기, 2기 주인공들 모두 활약하는 장면의 분량을 사이좋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융합 계열로 진화해 1기, 2기 멤버가 모두 협력하는 그림을 저런 전개 방식으로 풀 수 있을 확률도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 실루엣의 두 디지몬들이 주인공들의 조그레스 진화 개체라고 추측해 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번 신극장판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디지몬과 이별을 암시하며 새드 엔딩의 느낌을 풍기기도 하죠. 하지만 파워 디지몬 결말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큰 어른이 된 주인공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디지몬과 함께하고 있으며 해피한 분위기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할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이번 신극장판 엔딩을 추측해보자면 대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장르를 쉽게 고르지 못한 신텔과 매튜의 모습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닌 어른과 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번 디지몬과의 이별이 가까워졌다라는 계기를 통해 자신이 나이가 먹어도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 다른 주인공들보다 비교적 스케일이 큰 외교관과 우주비행사를 선택하는 등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파트너 디지몬들과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번 신극장판 엔딩을 저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네요. 이 밖에 더 다루고 싶은 뇌피셜 관점의 내용들이 많은데 분량상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